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당신의 삶을 그냥 뭐랄까, 흘러가는 대로 두는 게 아니고요. 마치 디자이너처럼 의도를 탁 가지고 직접 한번 만들어 나가보는 방법에 대해 좀 깊이 얘기 나눠볼까 합니다. 그냥 수동적으로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당신이 정말로 원하는 삶, 그 모습 있잖아요. 그걸 직접 그리고 그걸 현실로 만들어 나가는 거죠. 오늘 저희가 좀 주목해서 볼 자료는요. 그 유명한 디자이너이자 또 교수이신 데비 밀먼 교수가 멜 로빈스 쇼에 나와서 나눴던 이야기예요. 정말 통찰력이 넘치더라고요. 이분이 수십 년 동안 사람들에게 자기 삶을 의도적으로 살게 하는 그런 구체적인 방법들을 가르쳐 오셨어요. 네, 맞아요. 여기서 진짜 핵심 키워드는 바로 의도성인 것 같아요. 오늘 저희는 밀먼 교수가 제안하는 어떻게 보면 단순해 보이지만 막상 해보면 정말 강력한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그런 단계별 프로세스를 좀 자세히 들여다볼 거거든요. 특히 이게 현실적으로 될까? 라거나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하는 그런 현실적인 제약들 있잖아요. 그런 생각들을 일단 잠시 옆으로 밀어두고 당신이 진짜 원하는 삶의 어떤 가능성, 거기에만 한번 집중해보는 방법을 탐구해 볼 겁니다. 이게 당신 성장에 아주 흥미로운 시작점이 될 수 있을 거예요. 삶을 디자인한다. 이 표현 자체가 참 와닿는데요. 근데 이게 그냥 목표 세우고 계획 짜고 하는 거랑은 정확히 어떤 점이 다른 걸까요? 밀먼 교수의 관점을 조금 더 풀어주시겠어요? 아, 네. 좋은 질문이에요. 삶을 디자인한다는 건 사실 단순히 미래 목표 리스트를 짜는 것과는 차원이 좀 달라요. 그건 당신 삶이 전체적으로 봤을 때 어떤 모습이었으면 좋겠는지, 그리고 그 안에서 당신이 어떤 감정을 느끼길 바라는지, 또 궁극적으로는 당신이라는 존재를 통해서 세상에 뭘 좀 남기고 싶은지, 이런 것들에 대해 아주 의식적으로 결정하는 과정이거든요. 마치 디자이너가 제품 디자인할 때 기능만 보는 게 아니라 그 형태나 사용자 경험, 또 얼마나 아름다운지 이런 것까지 다 고려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 삶의 다양한 부분들, 관계라든지 건강, 일, 내가 사는 환경, 내 마음 상태 같은 거요. 이런 것들에 의도적인 선택을 하고 또 창의적으로 접근하는 거죠. 이게 바로 자기 개발 그리고 성장의 본질과 아주 깊게 연결되는 부분이에요. 단순히 뭘 이룰까? 이걸 넘어서 내가 어떻게 존재할 것인가 하는 질문을 던지는 거죠. 아, 그렇군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매일 반복되는 대로 혹은 사회가 기대하는 대로 무심코 살아가던 방식에서 좀 벗어나서요. 내 안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내가 내 삶의 방향이나 어떤 느낌, 질감 같은 것까지 스스로 결정하는 뭐랄까 훨씬 능동적이고 깨어있는 과정이라는 말씀이시네요. 네, 바로 그거예요. 밀먼 교수가 이 개념을 실제 행동으로 옮길 수 있는 아주 구체적인 연습 방법을 공유했는데 이 부분이 저는 특히 인상 깊었어요. 이게 그 전설적인 디자이너 있잖아요. I love NY 로고 만드신 밀튼 글레이저. 그분한테서 영감을 받아서 발전시킨 거래요. 그 시작부터가 재밌더라고요. 맞습니다. 밀튼 글레이저의 원래 아이디어는 5년 계획이었는데 밀먼 교수는 이걸 10년으로 늘리고 좀 더 내면적인 부분들을 강조하면서 발전시킨 거죠. 핵심 연습은 이거예요. 지금부터 딱 10년 뒤 어느 완벽한 하루를 상상하면서 글로 써보는 거예요. 아주 상세하게요. 만약에 당신이 상상할 수 있는 모든 걸 다 가졌고 원하는 모습이 되었고 하고 싶은 걸 다 할 수 있다면 그날 하루가 어떨지 구체적으로 써보는 거죠. 근데 왜 하필 10년일까요? 이게 진짜 중요한 포인트인데요. 5년은 이게 너무 가깝잖아요. 그래서 우리 뇌가 자꾸 현실적인 제약, 예산이라든지 지금 내가 뭘 할 수 있는지 어떻게 이걸 하지? 하는 그 과정에 얽매이기 쉬워요. 하지만 10년이라는 시간은요, 우리 뇌가 이런 현실적인 족쇄에서 좀 벗어나서 순수하게 무엇을 원하지? 하는 그 가능성의 영역으로 활활 날아갈 수 있게 날개를 달아주는 거죠. 이게 바로 스스로를 검열하고 제한하는 생각들을 살짝 비껴가서 진짜 내가 원하는 게 뭔지 탐색하게 만드는 그런 심리적인 스위치 역할을 하는 거예요. 와, 10년이라는 그 설정 자체가 현실의 벽을 딱 허물고 상상력의 문을 확 열어주는 장치군요. 네. 그럼 구체적으로 이 연습은 어떻게 해야 되는 건가요? 준비물 같은 거라도 있을까요? 아니면 마음가짐이라든지?
네, 일단 제일 중요한 건 외부 방해 없이 온전히 나한테만 집중할 수 있는 조용하고 평화로운 공간, 그리고 시간을 확보하는 거예요. 그리고 당신이 제일 편안하게 느끼는 방식으로 글을 쓸 준비를 하는 거죠. 뭐 아끼는 노트랑 펜도 좋고요. 노트북이나 스마트폰 메모장도 괜찮아요. 도구는 사실 중요하지 않아요. 중요한 건 당신 생각을 그냥 자유롭게 펼쳐내는 거니까요. 글 시작은 아주 구체적으로 하는 게 좋아요. 예를 들면 오늘은 오늘부터 딱 10년 뒤 날짜이다. 나는 아침 햇살에 눈을 뜬다. 뭐 이런 식으로요. 오, 시작부터 아주 생생하게 그리도록 하는 거네요. 바로 그겁니다. 그 다음에는 아침에 눈 뜨는 그 순간부터 시작해서 밤에 다시 잠자리에 들 때까지의 모든 세세한 것들을 다 묘사하는 거예요. 어디서 눈을 떴는지, 침실 창밖 풍경은 어떤지, 옆에는 누가 있는지, 뭐 혼자인지, 친구 느낌은 어떤지, 아침 식사는 뭘 먹고 어디서 누구랑 먹는지, 어떤 옷을 입고 하루를 시작하는지, 또 어떤 종류의 일을 하고 그 일에서 어떤 보람이나 성취감을 느끼는지, 오후에는 뭘 하는지, 뭐 운동이라든지 취미, 봉사, 공부 같은 거요. 저녁은 누구랑 보내면서 어떤 대화를 나누고 잠들기 전엔 어떤 기분인지 등등. 가능한 모든 감각, 그러니까 뭐 시각, 청각, 후각, 미각, 촉각 이걸 다 동원해서 마치 영화의 한 장면처럼 진짜 생생하게 그려내는 게 중요해요. 단순히 행복하다 이렇게 쓰는 게 아니라 무엇이 당신을 행복하게 만드는지를 구체적인 상황이랑 감정으로 묘사해야 한다는 거죠. 이야, 듣기만 해도 엄청 몰입되는데요. 혹시 이 과정을 좀 도와줄 만한 구체적인 질문 같은 것도 있을까요? 쓰다 보면 좀 막힐 수도 있을 것 같아서요. 물론이죠. 밀먼 교수가 글쓰기를 좀 돕고 더 깊이 자기를 탐색할 수 있게 몇 가지 질문을 활용하라고 제안해요. 예를 들면 이런 것들이죠. 10년 후에 나는 정확히 어디에 살고 있는가? 나의 집은 어떤 모습이고 어떤 분위기인가? 내 삶에는 어떤 종류의 사람과 관계가 있는가? 나의 건강 상태는 최상으로 어떤가? 나는 나 자신을 어떻게 돌보고 있는가? 나는 세상 속에서 나를 어떻게 편안하고 자신감 있게 드러내고 있는가? 나는 어떤 분야에서 깊이 있는 숙련도를 개발했는가? 궁극적으로 내 삶에서 행복과 성공은 무엇으로 정의되는가? 같은 질문들이요. 이런 질문들은 그냥 표면적인 욕구를 넘어서서 당신의 깊은 가치관 그리고 진짜 원하는 게 뭔지를 수면 위로 이렇게 끌어올리는 아주 강력한 도구가 될 수 있어요. 당신이라면 어떤 질문을 제일 먼저 답해보고 싶으세요? 저는 나는 세상 속에서 어떻게 나 자신을 편안하고 자신감 있게 드러내며 존재하고 있는가? 이 질문이 특히 와닿네요. 많은 사람들이 자기 표현을 좀 어려워하잖아요. 그런데 이 모든 걸 진행하면서 이게 진짜 될까? 내가 이걸 어떻게 이루지? 하는 그런 현실적인 의심이나 비판적인 목소리가 계속 들릴 것 같아요. 이 점을 의도적으로 딱 차단하는 게 핵심이라고 하셨죠? 정확히 그렇습니다. 그 비판적인 목소리, 그러니까 현실성 필터라고 할 수 있겠죠. 그걸 의도적으로 잠시 꺼두는 것. 이게 이 연습에서 가장 중요하면서도 어쩌면 가장 어려운 부분일 수 있어요. 우리 뇌는 본능적으로 가능성보다는 위험이나 제약을 먼저 계산하려고 하니까요. 그렇죠. 하지만 이 연습의 목적은 당장 실행 계획을 세우는 게 아니에요. 가능성의 지평을 최대한 넓히는 데 있는 거죠. 일단 무엇을 원하는지 명확히 알아야 그 다음에 어떻게로 나아갈 수 있거든요. 알겠습니다. 정말 멋지고 가슴 뛰는 작업이라는 생각이 들면서도 동시에 많은 분들이 이 과정 자체에서 좀 막막함이나 두려움을 느낄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도 드네요. 실제로 사람들이 이 연습을 시작하기 좀 망설이거나 중간에 그만두게 만드는 가장 큰 장애물은 뭘까요? 역시 가장 근본적인 장애물은 두려움인 것 같아요. 이게 여러 가지 형태의 두려움이 좀 복합적으로 작용하는데요. 첫째는 역시 실패에 대한 두려움. 이렇게 크게 꿈꿨는데 못 이루면 어떡하지? 하는 걱정이죠. 둘째는 남들의 시선, 평가에 대한 두려움. 내 꿈이 너무 뜬구름 잡는 소리 같거나 이기적으로 보일까 봐 걱정하는 거죠. 셋째는 좀 의외일 수도 있는데 무언가를 간절히 원한다는 사실 자체에 대한 두려움이에요. 밀먼 교수가 이 점을 되게 흥미롭게 지적하는데 사람들이 자기가 뭘 진짜 원한다고 인정하는 것 자체를 두려워한대요. 왜냐하면 그걸 인정하는 순간 그걸 못 얻었을 때의 고통이나 상실감을 감수해야 하니까요. 그래서 아예 원하지 않는 척하거나 시도도 해보기 전에 에이, 이건 나한테 불가능해 하고 스스로 딱 선을 그어버리는 경우가 많다는 거죠. 정말 공감 가네요.
원하는 걸 딱 인정하는 순간 뭔가 되게 약해지는 느낌, 취약해지는 느낌이 들 수도 있겠어요. 그리고 요즘처럼 뭐 소셜미디어 같은 걸로 다른 사람들 되게 잘 꾸며진 모습들 계속 보다 보면 나도 모르게 비교하게 되고 아, 나는 저런 삶을 누릴 자격이 없어 이러면서 위축되기도 쉽고요. 맞아요. 비교하는 마음, 또 낮은 자존감. 이것도 정말 큰 걸림돌이죠. 여기서 밀문 교수의 또 다른 중요한 통찰이 나와요. 그분은 흔히 우리가 성공하려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자신감 있잖아요. 그게 사실 좀 과대평가되었다고 말해요. 자신감이 생길 때까지 기다리다가는 아무것도 시작 못할 수 있다는 거죠. 진짜 중요한 건 용기, 그리고 행동이라는 거예요. 그분은 되는 척하다 보면 결국 그렇게 된다. Fake it till you make it. 이 말을 좀 비판하면서 대신 될 때까지 그 과정을 만들어가라. Make it until you make it. 이렇게 강조해요. 그러니까 완벽하게 준비가 안 됐거나 자신감이 좀 부족하더라도 일단 행동을 시작하고 그 과정에서 부딪히고 배우면서 실력과 경험을 쌓아가라는 뜻이죠. 행동이 자신감을 만드는 거지 자신감이 행동을 만드는 게 아니라는 어떤 관점의 전환인 거예요. 될 때까지 만들어가라. 와, 굉장히 실질적인 조언인데요. 자신감이 부족해도 괜찮으니까 일단 첫 발을 딱 내딛는 용기, 그게 중요하다는 거군요. 아까 두려움 얘기하면서 질투심도 단서가 될 수 있다고 하셨는데 그건 또 어떤 의미인가요? 네, 질투는 보통 좀 부정적인 감정으로 생각하기 쉬운데 밀먼 고수는 이게 우리가 뭘 중요하게 여기고 또 뭘 간절히 원하는지를 알려주는 되게 중요한 신호가 될 수 있다고 봐요. 당신이 다른 사람의 어떤 성취나 삶의 모습에 되게 강한 질투를 느낀다면 그 감정의 뿌리를 한번 깊이 들여다보라는 거죠. 그 사람이 가진 무엇이 당신 안에 어떤 채워지지 않은 욕구나 열망을 건드리는 걸까 하고요. 예를 들어서 뭐 자유롭게 세계 여행하는 치구가 너무 부럽고 질투난다면 당신에게는 자유나 탐험 같은 가치가 되게 중요한 걸 수 있다는 거죠. 질투를 그냥 쟤는 좋겠다 하고 시기심으로 흘려보낼 게 아니라 나를 이해하는 나침반으로 써먹을 수 있다는 거예요. 당신도 혹시 최근에 누군가에게 질투를 느꼈던 경험이 있다면 그게 당신의 10년 후 비전에 어떤 힌트를 줄 수 있을지 한번 생각해 보는 것도 재밌을 거예요. 질투심을 자기 발견의 도구로 쓴다는 거 되게 신선한 발상인데요. 자, 그럼 이제 온갖 두려움과 의심을 좀 잠재우고 용기를 내서 10년 후의 이상적인 하루를 생생하게 글로 써냈다고 쳐요. 그 다음 단계는 뭔가요? 그냥 잘 써서 간직하면 되는 건지 아니면 뭔가 더 해야 하는 건지. 밀먼 교수는 이 글을 소리내서 읽는 걸 특히 강조했던 것 같은데요. 네, 바로 그 점이 아주 중요합니다. 글로 써내려간 당신의 비전을 당신 목소리로 직접 소리내서 읽는 행위, 이걸 선언이라고 하는데요. 이 과정이 정말 강력한 힘을 가져요. 이건 그냥 글자를 읽는 걸 넘어서서 당신의 의도를 귀로 직접 확인하고 온몸으로 느끼고 내면 깊숙이 통합시키는 과정이에요. 당신의 뇌하고 잠재의식에 그 비전이 그냥 헛된 상상이 아니라 진짜 실현 가능한 미래라고 딱 각인시키는 효과가 있는 거죠. 아, 눈으로만 읽는 거랑 소리내서 읽는 게 그렇게 차이가 크군요. 그럼 혼자 읽는 것만으로도 충분할까요? 아니면 다른 사람들하고 공유하는 것도 도움이 될까요? 공유하는 건 좀 쑥스럽거나 두려울 수도 있을 것 같은데. 혼자 소리내서 읽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의미가 있어요. 그런데 밀먼 교수는 가능하다면 당신이 정말 깊이 신뢰하고 당신의 성장을 지지해주는 사람들하고 이 비전을 나누는 것이 어마어마한 힘을 발휘할 수 있다고 말해요. 물론 처음에는 내 가장 깊은 꿈을 드러내는 게 좀 약하게 느껴지고 두려울 수 있죠. 그쵸? 하지만 용기를 내서 공유했을 때 우리는 서로에게 영감과 용기를 주고받는 정말 놀라운 경험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상상하는 거대함, 그러니까 그들이 품고 있는 크고 아름다운 꿈과 가능성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나도 저렇게 큰 꿈을 꿔도 되는구나. 나한테도 저런 가능성이 있을 수 있겠네? 하면서 자기 비전도 확장될 수 있는 거죠. 이건 서로의 잠재력을 인정하고 축복해주면서 스스로에게 더 많은 것을 기대하고 희망하도록 허락하는 어떤 집단적인 의식 같은 거예요. 와, 다른 사람의 꿈을 듣는 것만으로도 내 안의 가능성이 확장될 수 있다니 정말 멋진데요? 그렇게 읽고 또 가능하다면 공유까지 마친 다음에는 이 글을 어떻게 해야 할까요? 뭐 매일 보면서 되새겨야 하나요? 밀먼 교수의 조언은 의외로 간단해요. 일단 소리내서 읽고 선택적으로 공유까지 했다면 그 글을 잠시 잊고 그냥 놓아두라고 해요.
서랍 깊숙이 넣어두거나 파일 저장을 해두고 그냥 일상으로 돌아가라는 거죠. 그리고 한 1년 정도 시간이 흐른 뒤에 다시 꺼내서 읽어보라고 제안합니다. 매일 보면서 막 집착하기보다는 그 비전을 구체적인 언어로 만들어낸 그 행위 자체가 이미 강력한 씨앗을 심은 것과 같다는 믿음을 가지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물론 이게 무슨 주문처럼 바로 마법을 부리는 건 아니죠. 하지만 이 과정을 통해서 당신의 의도는 분명해졌고 당신의 무의식은 그 방향으로 나아갈 준비를 시작하게 된다는 거예요. 뇌의 그 망상 활성계라는 부분이 당신의 비전과 관련된 정보나 기회에 더 민감하게 반응하기 시작할 수도 있고요. 씨앗을 심고 잠시 잊어두라니. 오히려 마음이 좀 편해지는 조언인데요. 그럼 1년 뒤에 다시 읽었을 때는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아마 깜짝 놀랄 경험을 하게 될 가능성이 높아요. 많은 사람들이 1년 뒤에 자기 글을 다시 읽고는 그 사이에 얼마나 많은 것들이 의식적으로든 무의식적으로든 변화하고 실현되었는지 깨닫고 진짜 놀라워하거든요. 모든 게 정확히 그대로 이루어지지는 않았더라도 그 비전의 방향으로 크고 작은 진전들이 있었음을 발견하게 되는 거죠. 중요한 건 이 과정에서 나타나는 작은 변화나 긍정적인 신호들을 알아차리고 조용히 감사하는 태도예요. 이건 뭐 남들한테 자랑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당신 내면의 창조력과 방향성이 작동하고 있다는 걸 스스로 확인하고 그 힘을 더 강화하는 과정이죠. 결국 이것은 당신이 그 10년 후의 비전을 살아갈 만한 사람으로 점차 되어가는 여정 그 자체인 셈이에요. 생각이나 소망에만 머무는 게 아니라 존재의 변화를 이끌어내는 거죠. 와, 듣다 보니까 이 연습이 단순히 미래를 상상하는 걸 넘어서 현재의 나를 변화시키는 과정이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런데 문득 이런 질문이 떠올라요. 요즘처럼 사회적으로나 경제적으로 좀 어려운 시기에 오롯이 나 자신의 이상적인 삶을 설계하고 거기에 집중하는 것이 혹시 너무 개인적이거나 뭐 현실 도피처럼 보이진 않을까요? 이런 고민을 하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그거 정말 중요한 지적이고요. 밀먼 교수 역시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짚고 넘어가요. 이 10년 비전 연습은 결코 뭐 물질적인 부나 사치스러운 생활만을 쫓는 그런 탐욕적인 과정이 아니에요. 물론 당신이 원하는 삶에 물질적 풍요가 포함될 수는 있겠죠. 하지만 핵심은 그게 아니에요. 당신의 삶에 깊은 의미, 그리고 만족감, 또 충만함을 불어넣는 요소를 발견하고 그것을 중심으로 삶을 다시 만들어 나가는 데 있다는 거죠. 이건 오히려 당신의 내면을 더 단단하게 만들고 세상의 어려움 속에서도 길을 잃지 않도록 돕는 작업에 더 가까워요. 내면의 충만함과 의미를 찾는 과정이라는 말씀이시군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더 나아가서 좀 역설적이지만 당신이 내면적으로 충만하고 안정감을 느끼면서 희망을 가질 때 다른 사람들에게 더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세상을 위해서 더 나은 기여를 할 수 있는 힘과 여유를 갖게 된다는 거예요. 비행기 비상 상황에서 자기한테 먼저 산소 마스크 쓰라고 하잖아요. 그거랑 같은 이치죠. 내가 먼저 바로 서야 다른 사람을 도울 수 있는 거니까요. 이것은 특히 불확실성이 높고 막 급변하는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필수적인 내면의 회복 탄력성을 길러주는 아주 중요한 방법이 될 수 있어요. 우리에게 주어진 자유를 그냥 흘려보내는 게 아니라 의도성을 가지고 가치 있는 삶을 창조하는 데 사용하는 힘을 길러주는 거죠. 결국 나 자신을 깊이 이해하고 충만하게 채우는 것이 이게 이기적인 행동이 아니라 오히려 더 나은 방식으로 세상과 관계 맺고 기여하기 위한 어떤 근본적인 준비 과정이 될 수 있다는 거네요. 이 관점의 전환이 정말 중요하겠습니다. 자, 오늘 데비 밀몬의 삶을 디자인하는 법에 대해서 좀 깊이 탐구해 봤는데요. 이 모든 이야기가 지금 이 순간 당신에게는 어떤 울림으로 다가오시나요? 이것은 더 이상 삶이라는 배에 그냥 승객으로 수동적으로 앉아있기보다 당신 스스로 선장이 되어서 항로를 정하고 돛을 올리라는 당신 안의 창조자를 깨우라는 그런 진심 어린 초대장 같아요. 만약에 안 되면 어떡하지 하는 두려움 대신 어쩌면 될지도 몰라 하는 그 가능성 속에서 한번 살아보라는 용기를 주는 메시지이기도 하고요. 네, 오늘 나눈 이야기의 핵심적인 교훈은 그 10년 후 비전 그리기라는 특정 연습 방법, 그 자체에만 있는 건 아닌 것 같아요. 물론 그 방법은 정말 강력한 도구죠.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그 연습이 우리에게 장려하는 근본적인 마음가짐의 전환에 있는 것 같습니다. 즉, 현실의 제약에 갇혀서 생각하기보다 가능성을 먼저 상상하고 나 자신에게 더 나은 삶을 허락해주고 의도성을 가지고 삶의 주도권을 되찾아오는 그런 태도요.
이것은 한 번 하고 끝나는 이벤트가 아니라 우리가 평생에 걸쳐서 계속 탐구하고 실천해 나갈 수 있는 자기 발견과 성장의 여정인 거죠. 맞습니다. 밀먼 교수가 자주 스스로에게 던지는 질문이 있다고 했죠. 지금이 아니면 대체 언제? If not now, when? 이 질문은 정말 우리 모두에게 유효한 것 같아요. 오늘 이 깊이 있는 탐구를 마무리하면서 당신에게 마지막으로 던지고 싶은 질문은 이겁니다. 10년 후에 그 거창하고 상세한 비전은 잠시 접어두고요. 당신이 방금 잠시나마 상상했던 그 미래의 삶이 주는 느낌 있잖아요. 그게 뭐 평온함이든 충만함이든 자유로움이든 열정이든 그것과 아주 조금이라도 연결될 수 있는 오늘 당장 당신이 취할 수 있는 아주 작지만 의도적인 행동 하나는 무엇일까요? 그 작은 한 걸음이 어쩌면 당신의 10년을 바꿀 시작이 될지도 모릅니다. 다음 시간에도 당신의 지적 호기심을 자극하고 또 삶에 영감을 줄 수 있는 흥미로운 주제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